안녕하세요. 세라비입니다. 오늘이 7월 9일인데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지난해 7월 9일 날 이제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책이 출판이 되었던 날이에요. 예,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페미니즘 비판 책을 낸다는 게 사회적 분위기상으로 보면 뭐 용납하기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이 좁쌀 하나 출판사의 서어윤 씨라고 30대 여성이에요. 예, 그 서어윤 씨의 담대한 기획과 용기에 의해서 제 책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약간 뭐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제가 이제 지난해 2018년 1월 초순에 그 메일을 하나를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메일을 일주일간 읽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메일을 이렇게 항상 자주자주 열어보고 안 읽은 표시가 있는 게 좀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메일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일주일간 그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좁쌀 하나 출판사입니다라고 써져 있길래. 근데 이제 저한테는 자주 그 출판사들이 책 홍보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많이 보내와요. 그 제가 이제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서평 그리고 페미니즘 이 크게 두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걸 이제 운영하는데 그 굉장히 그게 메인이에요. 특히 또 서평 같은 부분은 제가 거의 뭐 공개 비공개 합치면은 한 100평 가량을 써놨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아마 가장 좀 많이 읽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서평 부분이. 그래서 출판사들이 가끔씩 책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책 홍보용 그 내용을 또 메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겠지 하고 메일을 일주일 동안 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열어봤더니 페미니즘 비판 책을 그리고 어떤 그런 새로운 방향 제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건설적인 대안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좁쌀하늘 출판사와 만나서 출판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죠. 예. 사실 뭐 그때 분위기가 막 이제 미투 운동이 터져 나가고 2015년 8월 메갈리아 또 워마드로 이어지면서 이게 페미니즘 자체가 거의 그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페미니즘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비판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2015년 8월 이전부터 페미니즘 이 급진 페미니즘 물결을 주시를 하면서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페미나치 선언문 같은 거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그 나치 선언문이란다는 것은 유럽에서 바로 체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당당히 자신들이 여성주의를 내걸면서 페미나치 선언문을 올리고 그런데 여기에 지식인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각 정당들 여성계 또 좌파 정당들이 아주 그냥 그 호응을 받으면서 붐업이 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정말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쭉 자료도 모으고 나름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얼 뉴스라고 아주 그 마이너 작은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가끔 기고 글을 쓰고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출판 관계사들에게 눈에 띄었나 봐요. 사실 그분들이 용기가 아니었으면은 그 페미니즘 비판 책이 나오기가 힘들었죠, 상황이. 예.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소회가 좀 있죠. 이 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책을 3개월 만에 썼어요. 3개월이 채 되지 않게. 근데 이제 제가 뭐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또 밥벌이가 따로 있고 주부이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사회단체 쪽에 일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쓰기 시작해서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이제 제가 탈구를 했어요. 그 보통 A4 100장 11폰트로 100장이면은 보통 책 페이지로 250페이지 가량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는 한 뭐 A4 한 100, 한 40장 가량을 하루에 2시간씩 쓰니까 그게 3개월 되기 전에 탈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원고를 다 넘겼는데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시 지방선거 때는 사실 출판사들이 책을 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정치 이슈에 다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를 넘기고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7월 9일 날 이 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는데 뭐 처음에는 뭐 페미니스트 게이들의 그 냉담한 반응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한 20대 30대 남성들이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성갈등 어떤 그런 성전쟁을 돌입한 상태에서 게다가 그때부터는 해화역 시위가 그냥 정말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해화역에서 3,000명, 5,000명이 모여도 언론에서는 3만 명, 5만 명 막 이렇게 튀겨가지고 그리고 그 해화역 시위에 들고 나왔던 그 정말 그 상상 초월의 그 문구들, 피켓 내용. 근데 이것을 전부 페미니즘이 새로운 물결이라고 추켜 세우고 정연백 여가부 장관이 가서 만나주고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공화주의 물결이라고 또 그렇게 또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불만이 누적돼 있는 가운데 남성들이 제 책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예, 저로서는 뭐 감사할 뿐이죠. 또 제가 책을 쓸 때 애초에 염두를 그렇게 뒀어요. 근데 이제 출판계의 책의 건 어떠냐면은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독자청으로 하면 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뭐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책이 정말 조금만 판매가 되어도 남성들이 많이 읽고 그리고 남성들이 읽다 보면 여성들도 읽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남성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저에 대해서 거의 99%뭐 호평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페미니스트계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어마어마한 압력과 그 비난과 인신공격, 명예훼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그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페미니스트들은 쩍 하면 고소를 하던데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수백 건이 넘을 만큼 그런 어떤 그런 고소장을 날렸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책에서 끝까지 페미니즘을 넘어서 휴머니즘으로 가자. 그리고 연대 정신을 살려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여성운동의 제안, 앞으로 우리가 남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저는 이 제안까지도 다 해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휴머니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항상 그 극단적이고 어떤 그런 광기 그런 시대에서는 정말 휴머니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넘어서 휴머니즘으로 가자.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런 자신감을 주고 거기다가 감동적인 것은 10대 이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뭐 어쨌든 돈은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학교에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3번까지 신청한 학생이 3번째 되었다고 학교에 드디어 이 책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저한테 또 메신저를 보내고 그래서 또 함께 기뻐하고 어떤 고등학생은 현재 4번을 신청을 했대요. 연속으로. 그런데도 아직도 학교에서 책을 이제 구입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학교가 이렇게 편협한가. 사상이라는 것은 페미니즘은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리고 사회운동이고 정치적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사상은 동의 못지않게 반론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해요. 사상은 반론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론하고 비판해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사상은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그것은 전체주의 이념이지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책이 참 학교에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학교에 페미니즘 책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나. 그랬더니 대략 또 한 3, 40명의 남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학교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쭉 조사를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최하가 10권, 학교마다 최하가 10권 페미니즘 책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책장 전체가 다 페미니즘 책이래요. 사진도 저한테 찍어서 보내오고. 그리고 또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출판이 되었을 때는 어느 학교 뭐 SNS에서 나왔지 보였지만은 한 50권, 60권, 100권 이렇게 사서 학생들한테 읽히고 독서 감상문을 받고 시험 문제까지 제출하고 이럴 정도로 학교에서는 거의 다 페미니즘 책으로 그냥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단 한 권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책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도 또 개중에 덜어 받아주는 학교도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3번, 4번 이렇게 신청했는데 안 된 학교도 있고. 예. 그래서 페미니즘 책들이 최하 10권, 많은 곳은 50권, 60권 이렇게 중고등학교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걸 보면 페미니즘의 이 황금기가 정말 그 대단한 어떤 그런 시대를 맞았다.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좀 울컥하네요. 소회가. 그리고 이제 20대 남성들이 또 이렇게 또 책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사주고 좋은 평을 남겨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조금 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페미니즘은 제로섬 대립이에요. 남녀 그냥 다 제로섬 대립이에요. 이 성갈등도 제로섬 대립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고무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제 책을 읽고 이렇게 짧게 이제 그 리뷰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와요. 그리고 유튜버들도 제 책을 읽고 그래서 꾸준히 유튜버들이 또 책 리뷰도 올려주고 그래서 비판하는 책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한 2달 전에는 또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그 책도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 현상, 사회 분위기, 사회 운동에 대한 것은 어떤 그런 비판과 반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 5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가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죠.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다 물어보면 이런 분위기가 5년은 더 갈 것 같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게 저는 짧게 끝날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뭐 광우병 때 뭐 뇌송송 구멍 탁
그 한 1년도 채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페미니즘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시작했기 때문에 혐오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남성 혐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판단이 틀렸어요. 10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 좀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그런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이 화제를 일으키고 그 1년 서해를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입니다.